일단 오늘 세미나는 배울 내용은 이제 수열 중에서 뭐 특정한 수열을 배우긴 하겠지만 일단 수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 수열이 약간 어떤 의미냐랑 똑같냐면요. 수의 배열, 다시 말하면 수의 나열, 어떤 숫자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수열도 있겠죠. 뭐 1, 3, 5, 7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니면 3, 뭐 9, 27, 81 뭐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마이너스 2, 뭐 1, 5, 3, 7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이 세 가지 수열은 각각 자기만의 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수열이라는 건 이런 거야. 수의 배열이다 보니까 끝이 뭐 거의 다 없어요. 끝이 있는 것도 있지만 끝이 다 없어. 다시 말하면 몇 번째인지 숫자, 몇 번째 숫자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각 수열을 봤을 때 그 다음 걸 예상되는 수열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 첫 번째 수열 같은 경우는 1, 3, 5, 7이가 약간 뭐 써놓은 것 같아. 홀수 써놓은 거죠. 그럼 그 다음 거 뭐겠어? 뭐 9 나올 거고 뭐 11 나오겠죠. 이런 느낌이 예측이 되는 수열인 거고 얘는 어떤 느낌의 수열입니까? 3, 9, 27, 81 그 다음 거 뭐겠어? 뭐 243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그냥 쌤 맘대로 써놓은 거거나 아무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규칙이 없고 그냥 지들끼리 써있는 수열을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특징이 있는 수열을 해볼 건데 우린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그 중에 딱 하나만 할 겁니다. 이름은 알려줄게. 오늘 배울 수열은요. 등차 수열이고요. 그거랑 다른 의미의 수열, 이 두 번째 수열은요. 등비 수열입니다. 그래서 수열은 수열인데 앞에 있던 어떤 단어가 붙은 거잖아요. 약간 한자 같은 느낌인데 같다는 의미입니다. 뭐가? 차이가. 그래서 이 수열을 잘 보면 알겠지만 1과 3의 차이가 어때요? 차니까 3에서 1을 빼줘야겠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이 다음항과 그 전항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인과 1을 빼는 게 정확히 맞아요. 2죠. 5와 3을 빼면 어떻습니까? 2죠. 다 어때? 그 다음 항과 그 전항, 그러니까 내 항과 그 다음 항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이런 게 등차 수열입니다. 얘는 등, 비인데 얘는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3과 9를 봤을 때 9에서 3을 나누는 거예요. 얼마 나옵니까? 3. 27에서 9 나눠볼게요. 얼마 나옵니까? 3.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은 뭐만 배우자고요? 등차 수열만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수열이니까 용어가 좀 있어요. 볼게요. 이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요. 항이라고 합니다. 항. 그럼 이 1은 이 수열에 그냥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첫 번째 항이라고 말하면 한국어니까 한국 사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항을 이런 기호 A1이라고 써요. 그래서 보통 수열은 이런 모양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AN이라고 뜨면은 이런 A1처럼 수열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번째 항 당연히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A2, A2 이렇게 써주면 되고. 뭐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거의 끝에 A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N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N번째 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 말이 더 있는데 얘는 초항이라고도 불러. 첫 번째 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항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수열에서 각각 숫자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이 수열을 배우는 목적. 수열은 보통 어떤 걸 푸냐면요. 이렇게 쭉 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1, 3, 5, 7, 9 쭉쭉 가는 거 알겠지만 0이 중간에 몇 번째 항이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했잖아요. 이 AN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반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항. 그래서 수열은 뭘 구하는 문제냐? AN,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홀수가 쭉 되어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A1, A2, A3, A4, 뭐 A5, A6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뜬금없이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러면 A20은 얼마일까? 이렇게 20번째 항, 몇 번째 항에서 A에 20을 집어넣은 A20이 궁금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다 쓰냐?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어떤 형태를 구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수열은 일단 뭐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냐면은 이렇게 수가 좀 배열이 되어 있는데
몇 번째 항, 이 AN을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다. 왜냐면 이 A20을 지금 세는 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은 AN이라는 식을 구해서 N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20을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항 쌤이 유도해 줄 건데 외울 거예요 오늘은. 알겠죠? 그래서 볼게.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등차 수열은 차이가 똑같다고 해서 이 A2에서 A1 뺀 거랑 A3에서 A2 뺀 거 똑같죠? 그래서 이 차가 똑같다고 해서 얘를 공차라고 할 거고요. 기호는 D라고 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수열의 공차가 뭐가 되는 거겠어? 2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뭐 예를 들어서 2, 5, 8, 11 이런 수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그 방법은 얘는 이제 등차 수열로 파악을 하는 거죠. 왜? 차이를 봤더니 다 얼마 나와? 3 나오니까. 그럼 이 3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공차 D가 되는 거고, 여기서 초항이 궁금하대. 첫 번째 항.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였어? 2가 되는 거고, 그 초항을 어떻게 써주면 돼? A1은 2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자가 안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기호로 많이 씁니다. A1, A2, A3 이런 식으로. 그래서 AN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얘는 이제 우린 등차 수열만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알겠습니까? 그럼 볼게요. 잘 봐. 우리 A2에서 A1 빼면 방금 얼마 나온다고 했었죠? 이 첫 번째 항에서 그 다음 번째 항,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항 기준에서 이 하나 차이 나는 항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공차 나온다고 했었죠? D. 됐나요? 그러면 A3에서 A2를 뺄게. 그럼 또 얘 입장에서 그 다음 항이니까 이 항과 이 항의 차니까 얼마 나오겠어? 공차 나오겠죠. 그럼 그 과정을 쭉 할 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AN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 거기 때문에 AN을 만들어 볼 거고, 그럼 지금 이 형태를 보면 알겠지만 A3 뒤에 A2 있고 A2 뒤에 A1 있죠. 그럼 뒤에 뭐 써줘야겠어? 그 전 번째 항 AN-을 써 있으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결국 볼게요. AN 앞에 뭐 있겠어? 얘 있겠죠? 그럼 선생님 방금 뭐 한 거야? 그냥 그 하나 차이, 한 차이 하나짜리 그냥 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까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 똑같이 D로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AN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전체적으로 더할 겁니다. 이 큰 식을.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지워져요. 지워지고. 그럼 다 지워지면 결국 누구만 남냐? AN과 맨 뒤에 A1 남죠? 그럼 볼게요. D가 몇 개인지 세보겠습니다. D 거로 셀까요? 1부터 N-1까지. 그럼 1부터 N-1이라는 건 N-1개 있다는 거네? 그럼 D가 N-1개 있으니까 총 얼마겠어요? N-1 D까지 와주면 되겠죠. 근데 궁금한 게 뭐라고 얘들아 우리? 오늘 AN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A1 더하기 N-1 D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차수의 일반한 공식이거든요. A1 더하기 N-1 D.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니까 일단 요 공식을 외우긴 해야 되고요. 쌤 일단 한번 정리해주면서 또 쉽게 푸는 걸 알려줄 건데 일단 무조건 외워줘야 돼. A1 더하기 N-1. 그래서 이 공식만 봐도 알겠지만 딱 누구? A1 총항 꼭 알아야 되고요. 공차 D 알아야 돼요. 왜? 2N은 그냥 이거에 따라 바뀌어요. 왜? 2N과 2N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금 봐봐. 우리가 A20이 궁금하다고 했죠? 그럼 AN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죠? AN 다시 볼게요. A1 더하기 N-D라고 했었죠?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 홀수 자리였잖아? 이거 13579 한번씩 써볼게. A1 더하기 N-1에 공차 얼마였죠? 2였죠? 이게 식 끝인 거야. 그럼 좀만 정리해볼까? 2N-1이죠. 그럼 AN이 2N-1이네? 그럼 20은 뭐로 구하자고요? 그냥 여기다 20 대입해달라고. 얼마 나오겠어? 그러면 39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수열의 좀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뭐 유도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지만 뭐 두 번째는 요겁니다. 볼게요. 여기서 그 적은 항 있잖아요. 숫자 적은 항. 그걸 오른쪽으로 이항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A2는 A1 더하기 D죠. 그냥 오른쪽 넘기기만 한 거야. A3은 못 나오겠어? A2 더하기 D죠. 근데 방금 A2가 얼마였죠? A1 더하기 D였지. 그럼 뭐로 쓸 수 있어?
A1 더하기 D, D니까 A1 더하기 2D. 하나 더 하고 바로 가볼게. 그럼 A4는 뭐를 쓸 수 있어? A3 더하기 D였겠지. 근데 A3이 얼마래? A1 더하기 2D. 그럼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 A1 더하기 3D. 뭐 그랬더니 뭐 공식을 한번 듣고 나서 잘 보이는 걸 수 있지만 이렇게 D 앞에 개수랑 봤더니 A1 똑같으니까 1D, 2D, 3D가 되고 있잖아요. 이 N과 이 D 앞에 개수가 어때요? 1 차이 난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에는 뭐일 수밖에 없겠어? A1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 이거보다 1 뺀 N-1D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문제 보면은 다 이렇게 수열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뭐 A2가 뭐 5래. 근데 A5가 14래. 이럴 때 뭐 A10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A10을 바로 구할 수 있지만 수열의 제일 기본적인 형태는요.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 얘만 구하면 얘도 구해도 되지만 뭐 여러 가지 항을 물어볼 때는 AN을 구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를 구해서 연습할 거고요. 공식이 이제 입에 슬슬 붙겠죠?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1과 공차를 알아야 돼요. 그럼 정보가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얘를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문제 풀 때. 우리 방금 뭐 했죠? A3은 초항과 이 숫자보다 1 적은 D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A2는 뭐를 쓸 수 있겠어? A1 더하기 D로 쓸 수 있겠죠? 얘는 뭐를 쓸 수 있어? A1 더하기 4D로 쓸 수 있겠지? 그럼 그때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공차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D냐? 그럼 D는 3이겠네? 그럼 D가 3이니까 초항은 얼마겠어? 2겠네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거죠. A 만들어 볼게. 초항 더하기 n-1 D까지. 그럼 얼마 나옵니까? 3n-1까지 구한 다음에 이제 이 식에다가 10을 넣어보라는 거죠. 우리가 AN은 구하고 일반항은 구하고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기본적인 거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거 또 배우면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쌤이 알려준 내용은 약간 성질 같은 건데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등차 중항입니다. 얘는 이제 등차 중앙이 아니고요. 항인데요. 약간 뭐랑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 뭐 2 이런 거 할까요? 5 8 이런 거 등차 수열인데 이 등차 수열 중에서 어떤 세 개의 항을 봤더니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둘이 더하면 뭐랑 똑같아? 이거의 2배랑 똑같죠. 근데 이게 좀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선생님 얘를 몇 번째 항인지 모르겠지만 초항으로 가볼게요. 얘가 A1이면 얘는 뭐를 쓸 수 있어? 얘는 A1 더하기 D로 쓸 수 있죠. 왜? 둘의 차이가 공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 다음 건 뭐야? A1 더하기 2D가 나와야겠죠? 둘의 차이 공차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방금 쌤이 말한 표현이 뭐였냐면요. 어떤 세 개항을 봤을 때 양쪽 끝을 더했을 때 식을 보면은 요 가운데 거랑 뭐랑 똑같다고요? 가운데 거 2배랑 똑같죠? 근데 보통 2배보단 얘로 많이 푸는데 이게 약간 뭐 구하는 거랑 똑같냐면요. 약간 중점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식이. 그래서 많이 안 어려워. 그냥 둘이 더해서 절반하면 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항을 3개만 가지고 왔지만 뭐 그 다음 거를 가지고 왔을 때도 얘냐? 이렇게 뭐 항이 3개 차이 나도 그냥 이제 2개 껴 있어도 이 가운데 8은 양쪽 사이드 더해서 뭐 해주면 돼요? 중점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연속된 3개가 아니어도 차이가 똑같이 진행이 되면은 양쪽 사이드 더하면 가운데 거에 2배가 나온다. 그래서 양쪽 사이드 더한 거에 절반한 게 2배 나온다.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차 중항인데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공차, 등차 수열이 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등차 중항이 되면 등차 수열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요? 이거는 성질 같은 거니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은요.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공식을 바로 외워도 되지만
좀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종근쌤이랑 개념을 들으면 똑같은 말 하실 건데 얘는 이 수학자가 발견한 거거든요. 이거 뭔지 알죠? 가우스 기호. 근데 얘는 이 고위 내용, 수열, 이 공식을 언제 발견했냐? 초딩 때 발견한 거야. 초딩 때. 근데 우리도 충분히 좀만 해석하면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온 거냐면 이런 거야. 초등학교 때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 초딩들한테 1부터 얼마까지? 100까지 더해보라고 한 거지. 근데 이걸 이제 1시간 수업 농땡이 필 수 있으니까 1부터 100까지 더해봐. 그럼 어떻게 더해야 돼? 다 더해야겠죠. 뭐 1이랑 2 더하고 3, 3이랑 4 더하고 7 이렇게 다 더했어야 되는데 가우스라는 수학자는 이 계산을 한 5초? 10초 안에 푼 거죠. 근데 이게 왜 오늘 배우는 거랑 연관성이 있냐면요. 선생님이 자연수를 썼지만 이거 어때? 차이 볼까? 공차? 1입니다. 얘는 그냥 공차하기 1인 수열인데 뭐 실제로 생각을 하면은 1차이 나면 당연히 자연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놈은 1부터 100까지 어떻게 더했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예요. 1이랑 100을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00일 나오죠. 2랑 99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100일 나오죠. 이런 거 좀 파악을 한 거지. 초딩 때. 그래서 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은 첫 번째 항과 초항과 제일 끝항 라스트 항이라고 하거든요. 맨 마지막 항.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더한 거야. 근데 이게 100개인데 짝수개죠. 그러면 우리가 양쪽 2개씩 짝을 지면은 이 100일이 몇 개 있겠어요? 50개 있겠죠. 왜 50개 있는 거야? 원래는 1부터 100이면 항이 100개잖아. 근데 2개씩 짝 지었으니까 절반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이 나온 거고요. 이 등차 수열 합공식 기호는 SN입니다. 이게 아마 요거 아마 그 앞글자 딴 거 같은데 이 SN이라는 거는 보통 AN 쌤이 이거 수열이라고 알려줬었죠? 이 AN이 수열이라는 표현인데 SN은 보통 뭘 말하는 거냐면요. A1부터 AN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보는 건데 방 우리가 구한 건 S100이겠죠? 근데 이 X100은 얘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잘 봐요. 2분의 100에 1부터 100을 더한 건데 이 100은 자연수기 때문에 100번째 항이 100인 거죠? 그럼 좀 수정해 볼게. 1은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냐? 첫 번째 항 A1입니다. 그 다음에 이 100은요. 보통 AN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바로 말했죠? 마지막 항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라스트 항. 보통 L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 100은 우리 1부터 100 초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하기 때문에 100이 나온 거죠? 여기 N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SN까지 이게 등차수열 합공식 나온 거고요. 이게 유래를 통해서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SN 공식은 2분의 N의 초항 더하기 라스트 항 이렇게 알려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는 방금 이 라스트 항이 N번째 항이랑 같은 의미거든요. 이게 얼마가 올지 모르잖아. 왜냐면 여기 S10이면 여기 A10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S100이면 A10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쓰면요. 2분의 N에 A1 더하기 우리 아까 AN 일반항 공식을 어떻게 쓰기로 했었냐면은 A1 더하기 N-1D로 쓰기로 했었죠. 요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여기 자리에. 그랬더니 A1이 앞에 있네. 동류항이네. 그래서 여기가 2A1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식이 아마 2개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차이점은 요겁니다. 얘는 초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 아까랑 똑같이. 왜냐면 이 A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놈은 공차를 몰라도 돼요. 공차를 안 줬을 때도 활용이 됩니다. 그 대신 뭘 알아야겠어요? 초항과 맨 마지막 항, 라스트 항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에세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공식을 우리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수열의 새로운 단원이기도 한데 외우는 게 좀 있으니까 좀 잘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옆에 문제 있지 않을까요? 라스트 하나 나오는 문제가 없네요. 이거 한번 연습해보자. 그냥 이런 거예요. 위에 보면은 뭐 첫째 항이 마이너스이고 제12항이 40인데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12항까지 볼게. 지금
A1이 첫째 항이니까 초항 마이너스 2인 거고 제12항 A12가 40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첫째 항부터 12항까지야. A1부터 A12까지 합인 거야. 근데 쌤이랑 이걸 뭐로 써달라고요? S12로 써도 된다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첫 번째 항과 맨 마지막 항을 알고 있네? 그럼 그땐 이 공식을 쓰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2분의 n에 누구랑 누구? 첫째 항과 라스트 항을 더하자고 하는 거죠. 그럼 끝이야. 그래서 공식만 외우고 있고 대입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밑에 것도 바로 보겠습니다.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 궁금한 거니까 S20 물어보는 거 맞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1부터 A20이기 때문에 잘 구하려고 봤더니 지금 문제는 누가 안 나와 있냐면은 A20을 몰라요. 뭐 실제로 구해서 얘처럼 풀어도 되지만 지금은 첫째 항과 공차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다 공식을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2분의 n의 2a1 플러스 n 마이너스 이게 n이야. 그럼 n 마이너스는 뭐겠어요? 19. 공차 얼마? d까지. 그래서 뭐 오늘 다 외우고 가면 좋겠지만 공식은 집 가서 다시 공부하면서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개. 나 아까 일반항 a에는 a1 더하기 n 마이너스 d까지 알겠죠? 근데 이 등차 수열은 조금 희소식은 나중에 우리가 등차, 등비 한 단원 좀만 더 나가면요 요 공식은 안 써요. 이 공식은 다른 쉬운 공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안 외울 건데 여기 등차 수열 단원에서는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꼭 외워줘야 되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괜찮아요? 어떤 등차 수열 차이가 똑같은 수열에 대해서 몇 번째 항을 물어보거나 뭐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을 물어본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좀 몇 개 풀고 마지막 하나만 남은 거기 때문에 뭐를 해봐야 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거는 이런 거 조금 빨리 풀기? 아까 쌤이 이런 거 풀 때 이 A8을 아까 어떻게 바꾸자고 했었냐면요 초항과 공차로 바꿔달라고 했어. 그럼 뭐로 쓸 수 있어? A1 더하기 7D. 그럼 우리 암산 잘하잖아. 그냥 둘이 바로 빼버리는 게 좀 익숙해지면 그럼 뭘로만 나와? 바로 공차만 남고 28 나오겠죠. 그럼 D는 4 나오는 거고 그럼 이 공차 4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 좀 해보자 이제. 알겠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좀 외워서 공부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좀 쉽게 접근할 때는 이제 뭘 좀 활용해 주면 좋냐면은 봐봐. 아까 이 등차수열의 1번항 공식이라는 게 A1 더하기 n-1D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혹시 변수 변하는 숫자는 뭐밖에 없습니까? n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이 n에 따라서 이 n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그럼 누구랑 누구는 고정이야? A1과 T는 고정입니다. 그랬더니 이 A에 좀 해석해봤더니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n이 변수라며. 그럼 살짝 이제 선생님이 이거 풀어줘 볼게요.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까지 쓸 수 있거든요. A에는.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게 약간 어떤 형태랑 똑같냐면요. 우리 이 n의 값에 따라서 왼쪽 AN 바뀌는 거 맞나요? 뭔 말이야? n이 2여봐. 그럼 여기는 2D로 바뀌고 여기 뭐로 바뀌어? A2로 바뀌잖아. 변수라고 했으니까. 이 값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어요. 그럼 약간 이거는 무슨 형태랑 똑같냐면요. 요 형태랑 똑같다는 거야. 왜? 여기서 변수 누구야? X 값에 따라서 Y 값이 바뀌죠. 여기 변수 뭐야? N의 값에 따라서 AN이 바뀌는 거 맞죠? N 숫자가 바뀌니까 그 값도 바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N 변수가 몇 차입니까? 1차죠. 그래서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은요. 뭐랑 생김새가 똑같습니까? 1차 함수랑 똑같아요. 1차 함수. 그 다음에 이 식을 잘 봤더니 이 N 앞에 뭐가 써있어? D. 공차가 써있죠. 그럼 우리 1차 함수 앞에 A 뭐라고 말합니까? 기울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1차 함수로 좀 접근을 하면요. 이 공차는 기울기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기울기로.
볼게요. 뭔 말인지 더. A3이 5래. 그냥 신고로 가볼게. A5는 9래요. 그럼 이거 공차, 뭐 초항, 일반항 아까 어떻게 보자고 했었냐면은 A3을 뭐로 해석할 수 있어? A1 더하기 2D로 해석할 수 있죠? 이거 5인 거고요. A1 더하기 4D는 뭐인 거야? 9인 거지. 그럼 빼면 2D는 얼마 나와? 이거 뺄게요. 4 나오죠. D는 2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1은 4 넣으면 1인가요? 그래서 우리 아까 A는 어떻게 구하자고 했냐면은 A에는 초항에다가 n-1 D 곱하자고 했기 때문에 2n-1까지 와버렸어요. 됐나요? 그럼 볼게. 지금 이 식을 아까 보면 알겠지만 이 n의 값에 따라서 여기가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차 2를 뭐로 해석해도 되냐면은 기울기로 해석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기억해볼까요?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뭐가 있어야 돼?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이 필요해. 그럼 그 증가량을 구하려면 누가 필요해? 점이. 하나만 돼? 두 개여야겠죠? 그랬더니 요 식을 보고 해석을 하자는 거죠. 왜? 여기 잘 봐. 이거 볼까? 여기로? 요거로? 물어봐. 이거 보자. 이 n의 값, n이 3으로 바뀌니까 a3이 뭐가 나왔어요? 5가 나왔죠? 이 a3은 5를 우리가 뭐로 해석하려고요? 3,5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이 a5는 9, n이 5인데 a5가 뭐로 바뀌었어요? 9로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식을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한 것처럼 이 항이 얼마인지를 이용해서 점으로 해석해서 공차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울기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x 증가량. 빼면 되죠. 그냥 우리 2분의 4까지. 2랑 똑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쌤은. 어차피 이게 그 기울기를 구하든 얘로 구하든 어차피 좀만 머릿속으로 해석하면은 여기 좀 더 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 A1 더하기 2D고 A1 더하기 4D이기 때문에 A1은 보통 지우고 이 숫자의 차이가 결국 이 2D로 남아요. 왜냐면 똑같이 1을 뺀 거기 때문에 이 3이랑 5 차이 2가 여기 2D랑 똑같잖아요. 그럼 쌤 뭐를 말해주고 싶냐면요. 공차를 구했을 때 보통 요렇게 많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항을 공차 구하고 A1 구해서 아까처럼 그 일반항 공식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요. 요렇게 발이 오던데 요렇게 바로 어떻게 오는 거냐면요. 이 일반항은 생김새가 1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x 더하기 b를 외운 것처럼 이 일반항 식을 보니까 무조건 식이 항상 뭐 시작이라는 거야? n이 변수면 앞에 뭐가 있어요? 공차가 앞에 있다는 거죠. dn인 것처럼. 그 다음 이 dn은 외울 필요 없고요. 봐봐. 방금 우리가 a는 2n-로 직접 구해서 써봤잖아. 근데 나는 얘까지만 구하고 이제 우리가 오자는 거죠. 어떻게? 분명 이 등차수의 일반항은 무조건 뭐야? dn. 공차 n이잖아요. 그럼 공차가 2니까 무조건 이 n처럼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수열에서. 공차가 2짜리인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무조건 2n 시작이거든. 그럼 그 뒤에는 뭐로 구하는 거냐? 이게 두 개 중에 아무거나 구하는 거예요. 왜? A3의 의미가 뭐야? n에 3 넣었더니 5 나와야 된대. 그럼 3 넣으면 6이잖아. 그럼 뒤에 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을 써야지. 뭐 아니면 얘로 구해도 되고. A5가 9래. 그럼 5 넣었을 때 10이잖아. 그럼 9 나오려면 뭐 해줘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쌤이 한번 공식을 외우라고 했었고 이 공식 한번 이제 이해해보고 전개해보고 또 비교해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알아줘야 되는 표현은 공차다. 이 n 앞에가 공차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도 있냐면요. an이 5n 더하기 3이래. 그럼 때 우리 보고 뭐 a1은 당연히 구할 수 있잖아. a2도 구할 수 있고. 근데 공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항 두 개를 구해서 빼줘야만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등차수열의 일반 형태를 좀 외우다 보니까 이 n 앞에 숫자는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공차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 n 앞에 숫자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공차가 3이고 A5가 뭐 13이래. 그럼 그때 AN의 쌤이랑 어떻게 구하자고 했냐면요. 이 A5를 해석하는 게 아니고 이 A는 어떻게 생겼다고? 공차 N 3N 바로 깔아버리고
나머지는 계산하는 거야 그냥. 5 넣었으면 15잖아. 그럼 뭐 얼마 빼줘야 돼? 2 빼줘야겠지. 끝.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구해도 된다. 그래서 요것만 쌤이 처음에 알려주면 공식을 안 외우니까 순서 있게 알려준 거야. 알겠죠? 공식도 외워줘야 돼. A1 더하기 n-1d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좀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약간 우리 등차 수열 함에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잘 봐주세요. 요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라스트 항 말고 2분의 n에 2a1 더하기 n-ad 맞죠? 방금 쌤이 알려준 표현들은 몰라도 되는 표현인데 알면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요 식은 이렇게 바로 접근해 볼게요. 이렇게 괄호가 크게 있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A1 어떤 상수, D 상수, N 마이너스 그럼 N은 여기 N이랑 이 N이랑 연관성이 있으면 변수겠네. 근데 이 괄호가 당연히 어떤 상수, 어떤 1차식이랑 상수항으로 있을 건데 N을 곱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식은 절대 뭐가 나올 수 없냐면요.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2분의 N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 식에 상수항이 있다고 한들 N 곱하면 뭐로 바뀌겠어? 1차항으로 바뀌겠죠. 이해 가셨나요? 무슨 말인지? 얘이지 않겠어? 그럼 여기 또 N을 곱해봐. 그럼 얘는 A1N이 나올 거고 뭐 두 번째 건 2분의 N제곱 D 나올 거고 그 다음 건 마이너스 2분의 1 DN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 등차수의 일반항은요 전개를 해보면요 생김새가 이번엔 요렇게 생겼습니다. 상수항이 없다고 했잖아.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잘 봐. 계속 하던 내용이 이 n을 우리가 뭐로 취급해달라는 거야? 변수. x값으로. 그럼 이 n의 값에 따라서 sn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얘는 어떤 y값으로 봐달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 등차수의 일반항은 뭐처럼 생겼어요? 2차 함수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지. n의 값에 따라서 sn이 바뀔 거니까 x값, y값이니까 2차 함수처럼 생겼고 그 다음 또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아까 외웠잖아요? dn, 공차 n인 걸로.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야겠어? 2분의 d라는 거죠. 2분의 d.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sn을 봤을 때 뭐 2n 제곱 더하기 5n처럼 생겼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파악할 수 있다? 여기가 뭐다? 2분의 d. 그럼 공차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4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김새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 하나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세미나 등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한 거고요. 마지막 내용은 수열. 우리가 수열 여러 가지 배운다고 했었죠. 뭐 등차, 등비만 공부하지만 수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모든 수열에서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외워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써볼게 얘들아. 우리 이거 SN의 의미가 뭐라고? 등차 수열에서 말고 SN의 의미. 얘는 그 썸, 총합이에요. 뭐부터?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S1을 한번 해석해봤더니 그럼 S1은 뭐겠어요? A1부터 A1까지 더해달래. 근데 뭐 시작과 끝이 같으니까 결국 누구겠어요? A1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은요 그냥 A1이랑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이 SN을 이용해서 우리가 AN과 관계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적은 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일단 바로 가기 전에 연습 좀 해볼까요? 만약에 쌤이 이 SN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A3이 궁금해. 근데 이 SN은 잘 봐야 돼요. 약간 팩토리얼 같은 느낌입니다. 무조건 A1 시작 AN 끝이야. SN은. 중간 못 대와요. 그럼 A3을 어떻게 구할까? 무조건 A1 시작이야.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가지고 온 다음에 누굴 빼면 되겠어요? A3만 남기고 싶은데?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면 되겠죠. 그럼 정리해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은 얼마라는 거야? S3이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은 얼마라는 거예요? S2라는 거죠. 됐나요? 다시 A10은 어떻게 구할까?
S10에서 S9를 빼자는 거지. 왜? 얘 의미가 뭐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인 거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9번째 항이니까 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써줘. 이제 얼마요? Sn에서 Sn-를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얘들아 항상 뭘 지켜줘야 되냐면요, 요걸 꼭 써주셔야 돼요. n이 2 이상. 우리 아까 n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은 자연수거든요. 그럼 누구를 뺀 거야? 1을 뺀 거죠. n이 1일 때 뺀 거죠. n이 1일 때가 왜 안 되냐면요, 넘으면 나와요. 쏘리.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S0 뭐죠? SN은 항상 이거예요. 의미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있어 없어?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버리면 돼 그냥. 그럼 결국 뭐랑 똑같아? A1은 S1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거지. S0을 빼는 건데 S0이 없는데. 그래서 항상 꼭 지켜줘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뭡니까? 이 SN과 AN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S1, A1은 무조건 고정이야. 얘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수열은. 근데 이 수열, 그 일반항을 SN, 총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공식은 역으로 가는 거야. 뭐 나온 이온쌤이 설명해줬죠.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n이 2 이상일 때만. n이 1일 때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내가 아까 SN이 요렇게 생기면 얘는 어떤 수열이라고 했었죠? 얘는 등차 수열인 거야. 왜? 우리 아까 AN 그 등차 수열 합공식을 외워봤을 때 전개했더니 이런 2차식이 나왔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식을 줘버리면 우리한테 뭘 준 거냐면요, 이 AN에 대한 정보를 다 준 거라고. 왜? 공차 얼마야? 왜? 우리 여기 2분의 D 자리였죠. 기억나? 그러면 뭐를 절반에 1이 나오겠어요? 2 나온 거지. 두 번째, A1은 얼마일까? 얘는 항상 고정이야. A1 얼마 넣으면 돼? N에 1 넣어주면 돼. A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SN만 주어줘도 우리한테 총합과 공차에 대한 힌트를 다 줘버린 거야. 됐나요? 근데 잘 봐, 얘들아. 요 설명은 이 단원 책을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등차 수열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수열 다 되는 거야. 알겠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너네 해석해봐줘. 알겠죠? 요거는 등차 수열만 되는 게 아니야. 왜?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은 똑같은 거고요. 이 A 같은 경우도 쌤이 등차 수열로 해석해 준 게 아니고 어떤 몇 번째 항으로 해석해 준 거기 때문에 얘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SN을 이용해서 쌤처럼 공차랑 초항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지금 쌤 해주고 싶은 표현은 이렇게 해도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빼도 뭐가 나온다고요? AN이 나온다고. 알겠죠? 해볼게요. 우리 n- 집어넣을 수 있죠? 왜냐면 아까 말했죠? 이렇게 둘이 변수 관계, 그러니까 둘이 같은 n인 거야. 그럼 Sn-를 보겠어요? 여기 n- 집어넣는 겨.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2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n 더하기 3이냐? 마이너스 4n 더하기 3. 빼볼게. 2n 마이너스 3까지. 왼쪽 구해볼게요. 쌤이 아까 문제 어떻게 풀어줬었죠? 공차를 구해주면은 우린 바로 공차 n, dn으로 쓰기로 했어요. 2n. 그 다음에 a1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n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n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 그럼 2에서 뭐 빼야만 마이너스 1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까지. 어때? 둘이 똑같죠. 근데 말했죠? 이렇게 푼 다음에 꼭 지켜줘야 되는 거, 요거. 꼭 써줘야 돼. n은 뭐부터? 2 이상일 때. 그럼 잘 봐. 이렇게 식을 써놓으면은 누군 빼먹은 거야? A1은 빼먹은 거죠. A1은 따로 써줘야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둘이 세트예요. 이 SN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할 때는 2 이상, 2, 3, 4, 5, 6, 7, 8 이런 건 구한 거고, A1 따로 우리가 SN을 이용해서 구해줘야겠죠. 왜? SN에서 A1을 구한다고 했어요? N에 1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답을 구해봤더니 어때? 여기다 1 넣어줘봐.
똑같죠? 그러면 그냥 여기 써도 돼. 똑같으면. 됐나요? 근데 여기서 좀, 확 와닿지 않겠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보고, 설명해 줄게요. 잘 봐. 이번에 SNSM이 이렇게 바꿔볼까요? 키우는 건 의미가 없는데, 이러고 할까, 그냥? 이러고 가보자, 얘들아. 이게 SN이래. 그럼 쓰면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지금은. 그러면 나는 SN-를 이용해서 두 식을 뭐 하겠어요? 빼겠죠? 자, 써볼게요. 집어넣으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n-를 뺄 거죠? 마이너스 n 더하기 1 더하기 2까지. 두 번째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3n 더하기 4 마이너스 3n 더하기 4 뺄게. 그럼 a는 얼마 나옵니까? 2n 마이너스 2까지. 항상 뭐 써달라고 얘들아? 항상 n이 2 이상. 근데 약간 이렇게 an을 구해봤는데 뭐가 좀 걸려야 되는 부분은요. an이 1차 함수처럼 생겼네? 맞죠? 그럼 우리가 an이 1차 함수처럼 생겼으면은 오늘 배운 무슨 수열이랑 똑같은 거야? 등차 수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a1도 구해볼게. a1은 뭐로 구하자고 했죠? 여기 아니죠? 1로 가야지. 그럼 1 넣어줘 얼마야? 2죠. 그럼 한번 쌤이 이 수열 한번 좀 써볼게요. 얘 어떤 수열입니까? 첫째 항 뭐래요? 2래. 2 넣어줘. 2네? 그럼 당연히 등차. 근데 이게 2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공차가 0인 수열이겠죠? 2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네 2 넣어줘봐. 2 넣나? 방금 2 넣었죠? 그럼 3 넣어줘야죠. 얼마야? 4 나와? 그러면 이제 뭐 4 넘기를 아마 2씩 차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약간 얘는 수열은 수열이긴 하지만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과 좀 비슷하죠? 왜? 얘만 없었으면 여기부터 어때요? 등차 수열이죠. 근데 이 첫째 항 때문에 등차 수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약간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수열은 아닙니다. 왜냐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인 건데 얘는 첫째 항까지 끼면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수열이 조금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얘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요. 얘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이런 표현은 원래 없어요, 얘들아. 수학적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많이 풀어다 보니까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형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우리가 좀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면요. SN 좀 비교해볼까, SN 좀? 이렇게 2차식인데 상수항 없으면 기본적인 등차 수열이거든요. 근데 얘는 SN인데 뭐가 있어? 상수항이 있죠. 그래서 상수항이 있으면요. 무조건 생김새가 이겁니다. 상수항이 있는 2차 함수 형태면요. 등차 수열이긴 아니지. 등차 수열은 아닌데 어떤 등차 수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근데 조금 이제 이런 식이 나와도 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다 써도 돼요. 뭔 말이냐? 우리 이거 보고 뭐 파악할 수 있어? 공차 얼마입니까? 2죠. 근데 이 수열 등차 수열인 부분 잘 봐봐. 얼마야? 공차 2잖아. 그 다음 봐봐. 첫째 항은 얼마입니까? S1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2차 함수처럼 생기면 등차 수열은 맞아. 알겠죠? 2차 함수처럼 생기면은 등차 수열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수항이 존재하면 얘는 몇째 항부터?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면요. AN을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SN을 이용해서 AN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자고요?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자고? SN-를 구해서 빼는 거밖에 없어요. 요새 말했잖아 방금. 얘는 그냥 모든 수를 다 되는 거야. 다 써먹으면 돼. 근데 봐봐.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제 유형을 파악했잖아. 이렇게 생기면 뭐라고? 등차는 등차인데 둘째 항부터 등차라고. 그래서 이런 거 파악하는 거야. 얼마야? 공차 4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랑 이런 차이점을 다 뭐겠어요? 4겠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애매한 게 두 번째 어떻게 구해? 못 구해.
구할 거면 뭐로 구해줘야 돼? 우리 아까 A2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죠? 이거 이용해서 S2에서 S1 빼야 돼. 그래 A2 나오니까. 근데 이제 뭐가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얘 때문에 첫째 항이 등차수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얘를 잠깐 지우고 A1을 껴주면 돼요. 왜? 여기 상수항 없으면 얘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이거 이용해서 똑같이 문제 풀면 돼, 아까처럼. 얘는 등차 수열 맞죠? 그럼 이 형태에서 A1 어떻게 구해 우리? A1 SN에서 A1 외우면 돼. SN에서 A1은 S1과 A1이 똑같죠? N에 1 집어넣어주면 돼요. 얼마입니까? 1. 그러면 공차 4라며. 그럼 그 다음 뭐야? 5. 그 다음 뭐야? 9. 공차 4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 마이너스를 있는 거잖아. 그럼 방금 우리가 이 마이너스를 가려서 뭐만 구해놨죠? A1만 구했죠? 얘만 지워놓으면 돼. 그럼 나머지 이 A1 진짜 뭐로 구하냐? 진짜 SN에서 N에 1 집어넣어서 2 빼기 1 빼기 1이니까 0으로 구해놓는 거야.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이 SN 중에서 2차식 형태가 나오면 등차 수열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일단 이겁니다. 우리 요 형태에서 AN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생김새를 좀 해석해줬죠? 여기 누구 자리라고요? 2분의 D 자리. 그럼 A1은 뭐로 구하자고? S1으로. 근데 상수항에 껴있으면 아니라고. 이거 무슨 수열이야? 아무 수열도 아니야. 왜? 5, 9, 13, 17 아무 수열도 아니죠. 왜? 차이가 다른데? 맨 앞에 5고 그 다음 4잖아. 근데 요런 걸 이제 이름을 좀 붙였다고. 뭐라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원래 Sn-를 구해서 엄청 힘들게 봐봐. 아까도 계산이 좀 쉬웠지만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빼가지고 AN을 구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상수항이 있을 때는 좀 커버가 된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이너스를 잠깐 지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처럼 똑같이 푸는 거야. 어떻게? 2분의 D 공차 4 A1은 S1 똑같으니까 1 잘 수열 세팅 해놓고 얘만 가짜 A1이었던 거지. 왜? 마이너스를 지운 상태에서 등차 수열이 땐 얘는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가 생겨버리면은 얘는 진짜 A1이 아니고 가짜 A1이니까 진짜 A1을 S1을 통해서 0으로 구해놓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뒤에 문제 나오면 해줄 건데 여기 뭐 뒤에 설명, 여기 밑에 팁으로 나와 있긴 해요. 알겠죠? 일단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풀고 쉽게 알겠죠? 봅시다. 공차가 3이래. 얘들아 일단 써놓을까 이런 것 좀? 그럼 쌤이랑 A6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아까 A1 더하기 이 숫자보다 1 작은 거 A1 더하기 5D 맞죠? 근데 5D가 얼마야? 15야? 그럼 넘어가면 얼마야? A1은? 마이너스 4네? 그럼 잘 봐. 그냥 두 가지 지금 K구나. 지금은 AK를 물어봤기 때문에 AN을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쌤은 뭐 알려주려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공차랑 A1 주어졌을 때 아까처럼 A10을 물어본대 만약에 그럼 꼭 AN 안 구해도 되긴 해. 왜 이거 얼마야? A1 더하기 9D니까 그냥 요거에다가 9 곱했어도 되는데 지금 뭐 AN 구할 수밖에 없겠죠. 잘 봐. 공식은 뭐라고? A1 더하기 얼마? N-1D. 요것도 외우되 우리가 이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생겼다고요? 공차 N. 공차 N의 나머지는 우리가 치형과 푸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A6은 11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구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A6이 11이래 얘들아. 6 집어넣는데 11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7일 수밖에 없겠죠 D가. 그럼 그때 AK니까요 32는 3K 마이너스 7까지. 그럼 K 얼마요? 13? 됐어요? 보겠습니다. A3 더하기 12, 63이고 요거는 항이 두 개 합쳐져 있으니까요 똑같이 초항과 공차로 좀 해석 좀 해볼게요. 알겠죠? 첫 번째 A3 뭐로 바꿀 수 있어? A1 더하기 2D 더 할까 그냥? A10은
A1 더하기 9D. 그럼 잠깐 보자. 무조건 어떤 항은 초항과 공차를 쓸 수 있죠. 그럼 초항은 무조건 A1이니까 한 개씩 가지고 있고, 공차가 뭐라고 했어? 저 숫자에 1을 뺀 거. 맞죠? 2, 9. 됐나요? 그러면 2A1 더하기 11D가 63. 다시 말하면 저 숫자 13에서 몇 D를 빼도 돼? 2. 2D를 빼도 된다는 거야. 가볼게. 요거를 좀 이제 능숙해지면 요렇게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저거 얼마 더하면 얼마인디? 21이니까 2를 빼자는 거죠. 왜? A6도 5D로 바뀔 거고 A15도 14D로 바뀔 거니까. 몇 D라고? 19D? 그럼 이렇게 세팅하면은 누구만 남아요? 둘 다 2A1이니까 공차만 남을 거 아니야. D 얼마겠어? 5입니까? 그럼 D가 5니까 55인가요? 넘어가면은 8. 2A1이 8이래. 그럼 A1 얼마야? 안 보여? 맞지? 27 물어봐달래요. A는 아까 구해서 문제 풀어봤으니까 A27 바로 구하겠습니다. 뭐로 구하자고요? A1 더하기 27이니까 몇 D라고? 26D. 그렇지. 1 뺀 거 D. 알겠죠? 이건 좀 잘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이어서. 이거 아마 뒤에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그냥 푸는 건가 보다 얘는. 얘는 그냥 볼게요. 지금 우리 그 AN 수열 좀 해석 좀 해볼까요? 제 7항이 29고 제 10항이 21에. 그러면은 제 7항이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얘들아? A7 말하는 거겠죠? 제 10항이라는 건 A10 말하는 거겠지? 해석해볼까? 처음 배우는 거니까 A7 뭐로 써달라고 얘들아? A1 더하기 6D. A10 뭐라고? A1 더하기 9D. 그럼 빼면 몇 D 나와? 3D. 근데 얘들아 뭐야 이거? 부호가 안 맞네? 9가 몇 D인 거야? 9가 마이너스 3D네. D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까지. D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8. 넘어가면 29 더하기 18. 47? 그러면 AN은 1번은 뭐라고요? 공차 N. 마이너스 3N 더하기 우리가 1 집어넣는데 47 나와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3이랑 뭐 더해야? 50 더해야만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AN은 뭐 7과 20, 제 7원과 제 18만 줬지만 이 AN을 써보니까 처음에 47, 44, 41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언제 음수가 되냐고. 그냥 음수일 때 구하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면은 50은 3n입니까? n은 3분의 50인가요? 이 n번째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수밖에 안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래서 n 보겠습니다. 얼마인가요? 16점인가요? 17은 안 되지. 그러면 n이 17, 18, 19 n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음수 다 된다는 거야. 근데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니까 n이 제일 작은 거겠죠. 됐어요? 가면 갈수록 음수가 다 되니까 음수가 되는 첫 번째 항이려면 n이 제일 작아야겠죠. 17로. 이해 가셨나요? 볼게요. 지금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얘들아 요 n은 딱히 아무런 역할은 없습니다. 그냥 1과 100일 사이 19개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요 순서로 등차 수열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또 어떤 문제 유형이라냐면은 이게 A1부터 A10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초항은 뭐라고 말할 거야? 1이긴 하지만 초항은 A1으로 쓰잖아요? 좀 헷갈려. 기호가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뭘 껴놓는 수열은요 우리가 맘대로 따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아까 우리가 계속 AN으로 썼었잖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A1부터 N번장까지 얘를 수열로 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쌤이랑 지금 이 수열은요 BN으로 보겠다는 건 얘가 B1이 되는 거예요. 그럼 A1이 뭐가 되겠어요? B2가 되는 거고. 그러면 101은 뭐가 될까? 19개를 집어넣고
양쪽 사이드 더하면 21개겠죠? 얘는 B21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열을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해하슈? B21 100일이고요. B1이 1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쌤이 빼도 되나? 이거 우리가 뭐로 쓰기로 했어? B1 더하기 20D잖아. 그럼 빼면 20D 남겠죠. 얼마야? 100까지. 다시 말하면 저 수열은요, 공차가 5인 수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A8이 궁금하네? 그럼 여기서 A8은 뭐랑 똑같아? A1, B2. A2, B3이겠죠? 그러면 A8은 뭐랑 똑같겠어요? B9랑 똑같겠죠. 그럼 쌤이랑 B9. 이 수열에서 9번째가 궁금하니까 쌤은 뭘 구하겠어? 얘를 구해야죠. 어떻게 구해? 공차랑 총 알고 있는데 Bn은 공차 n 1 대입했는데 1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까지. 요거만 좀 잘 연습이 돼 있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총항과 공차를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거. 됐습니까? 선생님 수요일에 계속 말했죠? 몇 번째 항?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일반항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B군은요 45 빼기 4니까 41까지. 쉬운 거 나왔다. 지금 세 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봤더니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얘는 뭐 써달라고 하는 거냐면요 등차 중앙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까 등차 중앙은 뭐랑 똑같다고 했죠? 푸는 법이? 중점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더해서 그냥 절반 때리면 돼. 양쪽 사이드 더해줘. 2A 더하기 4. 절반 때리면 A 더하기 2랑 A제곱 더하기 2A랑 같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A값 모두 구해달래요. 두 군의 합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세수, 뭐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애들이 나오면 등차 중앙을 좀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세수합이 21이래요. 그럼 지금 얘들아, 이렇게 좀 세팅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수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A1 더하기 D, A1 더하기 2D가 있는데 약간 좀 뭐랑 좀 비슷한 느낌이냐면요. 결국 이 세 개 숫자가 차이만 똑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풀어본 적이 있긴 할 텐데 가운데 걸 그냥 A1으로 두는 거야. 그럼 차이가 똑같으려면 왼쪽 오른쪽으로 뭐를 설정해 주면 되겠어요? 차이가 D니까 여기 A1 마이너스 D 써주면 되고 여긴 A1 더하기 D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 별 차이점은 없지만 얘는 다 더하면 공차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럼 3A1이 얼마인 거야? 21이네? 그럼 A1 얼마겠어요? 7. 그럼 여기가 7이면 나머지는 몰라. 7 빼기 D, 7 더하기 D. 근데 제곱의 합이 165래요. 그러면 각각 제곱하는 거죠. 49는 3개 있겠네 일단. 앞뒤 곱하고 2배냐? 근데 왼쪽 마이너스 14D랑 오른쪽 14D 지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D 제곱만 남겠네요. 49 곱하기 3이 얼마일까? 150에서 3 뺀 거. 147. 그러면은 여기 18. 2D 제곱이 18이니까요. D 제곱은 9. D는 공차는 뿔마 3 나오겠죠. 세수의 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차는요.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양수 쓰면 요거 나올 거고요. 음수 쓰면 요거 나오겠죠.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세수 곱해달래. 280. 거의 다 왔어. 좀만 집중해주세요. 보자. 지금 수의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궁금해달래. 그럼 일단 답부터 한번 구해볼까? 저기 의미하는 게 뭐지 얘들아?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20이야. 그럼 답은 두 개야. 첫째 항과 라스트 항을 구하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든. 지금은 라스트 항을 안 줬죠. 그럼 보통 그냥 공차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봐요. 3D는 얼마일까? 18이라는 거야. 왜? 결국 저 A2랑 A1은 뭐로 바뀌겠어 또? 초항 더하기 1 빠진 D, 초항 더하기 1 빠진 D. 그럼 결국 우리는 A1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뭐 할 수밖에 없어. 제일 기본적으로 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잘 안 쓴다고 했죠? 아니면 이거 쓰는 겨. 근데
이게 응용하기가 좀 의외로 또 어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 A2가 4고 A5가 20인 거 구해서 갑자기 뭘 구해? 기울기를 구해도 되긴 해요. 알겠죠? 편한 거 푸세요. 편한 거. 근데 이게 조금 능숙해지면 그냥 바로 한 것처럼 3D가 18, D는 3입니다. 그럼 D가 3이니까 이제 우리는 저기 첫 번째 넣는 거죠. 뭐 여기 넣어도 되고요. 네? 고마워요. 님 얼마요? 마이너스인가요? 그러면 공차랑 초항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대입하는 거죠. 기억나요?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 d까지. 공식이 쉽진 않아. 알죠? 바로 10 쳐낼까요? 114? 110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요거 이제 한번 풀어봤다고 좀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쌤 너무 욕심인가? 어떻게 풀까요? bn으로 두고 푸는 거 똑같아. 어떤 숫자 두 개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숫자의 조합을 넣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니까요 그냥 bn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b1이 4 b 지금은 n 플러스 2로 둘까요 그냥? 왜냐면 여기 우리가 첫 번째 b1을 둘 거니까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하나씩 늘어났으니까 이거 이제 a n 플러스 1이 될 거고 b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두자. 그랬는데 문제를 약간 읽어보니까 이런 표현이다 얘들아. 이 bn은 등차수를 바뀌었어요. 근데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을 알려준 거예요. 얼마로요? 660으로. 근데 우리가 첫째 항과 라스트 항을 안 해. 그럼 공식에 넣어달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2분의 항의 개수. 이번엔 n 플러스 2겠죠? 그럼 누구랑 누구 쓸 거야? 첫째 항과 라스트 항 더해달라고 하는 거지. 60까지. 지금 뭐가 베스트일까? 요렇게가 베스트일까? 22는 n 플러스 2까지. n은 20으로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첫째 항과 라스트 항.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쌤이 자 공식을 안 쓰는 타입이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잘 봐요. 문제에서 말하는 것 좀 빠르게 한번 해석해보자 얘들아. 첫 번째 140 뭐 알려주는 거야? S10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야. 됐어요? 두 번째 480 뭐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 그 다음에 몰라. X라고 써도 되나? 뭐 상관없죠. X는 뭐 물어보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래서 쌤은 좀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공식을 써서 풀어도 되긴 할 거야 아마. 근데 나는 이렇게 좀 접근하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 AS20을요 반쪽에 써. 근데 이게 누구죠? 위에 거지. 140이네. 그럼 오른쪽 얼마야? 140 빼버리면은 340이야. 두 번째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한번 다시 써줄게요. 요거 밑에 한번 쓸 건데 요런 느낌 맞죠? 그러면 이 A11, A1부터 A20, A10을 비우면 알겠지만 항이 딱 10개 아다리가 맞잖아. 근데 이 n이 딱 얼마씩 차이 나죠? 10 차이 나죠? 그럼 각각 항이 몇 D 차이 나는 거야? 10D. A11과 A1은 숫자 10개 차이 나고 10D 차이 나는 거 맞죠? 얘만? 아니 모든 항이 다 10D 차이 나는 거야. 근데 항이 몇 개 있어? 10개 있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주황색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D. 항은 10D 차이 나니까. 근데 100D 차이가 얼마 차이요? 200 차이 나니까 그럼 D 얼마겠어? 2 일단 구해놓고. 그럼 다시 볼게요. 잘 봐. 우리 지금 X 뭐 구해달라고요? A1부터 A30까지죠? 그럼 A30까지 쌤 이렇게 풀어주면 좋겠다는 거야. A10 세팅 그냥 바로 쭉 갈까? 아니 쭉 가지 말자. A11부터 A20 A21부터 A30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서 풀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알아요. 아까 써있거든. 480. 근데 끊어서 써줄게요. 140, 340. 됐나요? 근데 지금 이 양을 어떻게 여기 양을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지금 이 A20부터 A30은 요거랑 방금 무슨 관계겠습니까? 이렇게 둘은? 아까 한 거랑 똑같겠죠? 11, 21, 10D 차이, 20, 30, 10D 차이. 그럼 총 여기 340이랑 우리가 마지막에 구할 A21부터 A30은 또 몇 D 차이 나겠어요? 100D. 얼마? 요 숫자 차이 나만큼 똑같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더하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면 조금 아마 식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140 우리가 어떻게 써야 돼요? 그냥 그 공식 써야 돼. 2분의 n에 2a1 몇 d? 9d. 요거 여기 S10. 그럼 분명 요거가 얼마라고 나오겠죠? 두 번째 요건 뭐겠어요? S20이니까 2분의 20에 2a1 더하기 19d. 이게 또 분명 약분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얼마 나오겠죠?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 연립해서 문제 푸는 거야. 뭐 거의 비슷해요. 됐나요? 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유형이니까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잘 봐봐. 근데 이것도 약간 이제 문제에서 봤더니 SN의 최대값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앞에 했던 거랑 좀 유형이 좀 비슷한데 한번 잘 해석해 볼게요. 일단 요거는 잘 보니까 A5랑 A13을 줬는데 한번 잘 해석해 봐. 8이잖아. 마이너스 16이고 그러면 이제 n이 커질수록 값이 뭐로 바뀌어요? 작아지죠. 음수가 돼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 SN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었잖아? A1부터 어디까지 더해달라고 하는 거야? 몰라. 몇 번째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몇 번째까지 더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중간에 음수가 나오는 항이 있으니까 음수까지 더하면 값이 당연히 최대가 될 수 없겠죠.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가 나오겠습니까? 양수까지. 우리는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수까지 더해줄 거고요. 이 양수까지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다음 번째는 뭐가 나와야겠어요? 음수가 나와야겠죠. 그럼 지금 이 문제의 유형인데 요거를 아까 해봤다는 거야. 왜? 우리 아까 일반항 문제 풀었을 때 음수가 되는 항이 몇 번째부터인지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똑같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데 SN으로 풀죠? 그럼 좀 사고야. 왜냐면 문제는 풀 수 있긴 하거든요? 왜 풀 수 있냐? 잘 봐요. 이게 그때 공차가 음수겠죠? 값이 작아지니까. 그럼 분명 생김새는 요거일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풀어달라고 하는 거겠어? 이런 식 형태에서 최대값이 궁금하대. 2차 함수 최대차도 풀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 일반항처럼 푸는 게 낫다. 일반항처럼.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음수가 언제 되는지 양수가 언제 끝인지 파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AN 구하겠습니다. 식 써볼게요. 5항은 A5 맞죠? 13항은 A 이거 맞죠? 싹 빼볼까? 우리 혹시 한번 몇 D? 8D 쓰자. 8D 8D는 요거에서 요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4라는 거예요. D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까지.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쓸까요? 공차 N 5 집어넣었더니 8 나와야 돼. 5, 3, 15 플러스 23까지 5, 3, 15 넣어야 되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놈이 20이에요. 그럼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더해달라고요? 음수가 되기 바로 전. 양수 마지막까지.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른데요. 양수로 풀어도 되고 음수로 풀어도 돼요. 알겠죠? 볼게. 이거 양수 풀면 얼마 나올까? 3에 넘어갈게. 쏘리. 7점 얼마냐? 그러면 몇 번째까지? 7번째까지만 양수라는 거야. 그럼 8번째가 음수겠죠? 똑같아요. 여기 어차피 부동호 반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몇 번째까지? 8번째부터 음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음수는 더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7까지만 더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문제를 읽어보니까 답이 아직 안 끝났네.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SN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쌤은 요거랑 얘를 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왜냐면 첫째원과 라스트는 더하는 게 제일 빨라요. 공식이. 7 얼마 나올까요? 2 나와? 그러면 7 써볼게요. 2분의 몇 개? 7에 누구랑 누구? 첫째원과 라스트랑 더해주면 돼요. 세 개. 왜 안 끝나? 볼게요. 쉽잖아, 이런 거. 얘는 수열을 알려준 건데, 우리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불러줘. 근데, 그치, 1부터 4. 맨 마지막. 야, 얼마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어야 되니까. 100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식의 생김새를 봤더니, 공차가 3이네? 3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이고요. 얘 몇 번째? 뭐 넣어야 100이 나와? 34번째 항이니까 우리 1부터 100까지 합이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왜 생각했어요? 2분의 A1부터 A34까지 합이야. 34. 누구랑 누구? 첫째 항과 라스트 항이니까 101까지. 17 곱하기 101. 17, 17. 보겠습니다.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 저게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면 연속하는 20개 자연수는 공차가 뭐인 거겠어? 일자리인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수합이 530이라고 했을 때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얘는 우리가 공차가 1인 걸 이용해서 A는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들아? 그냥 초항을 구해볼게요. 알겠죠? 왜 530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S20 말하는 거잖아. 2분의 20에 A1은 우리 몰라요? 2A1 더하기 19D 10이죠? 53이 2A1 더하기 19입니다. 그럼 넘어갈까요? 19 3, 4 A1 얼마? 그랬더니 얘들아 이게 A20이잖아요. 뭐로 쓸 수 있죠? A1 더하기 19D. 근데 A1이 17이래. 17과 19. 보겠습니다. 잘 봐야 되나? 이런 문제를 위쌤이 계속 그 1차 함수 일반항부터 SN 2차 함수까지 알려준 건데요. 뭔 말이냐? 이 문제에선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는 요 식을 보고 등차 수열인 거 파악해달라고 하는 거야.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뭐 SN 주어져 있네? 근데 이렇게 A1부터 A99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AN을 구해서 문제 푸는 겨, 원래. 그럼 우리 SN 이용해서 AN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자고 했죠? SN에서 SN- 빼자고 했었죠? 근데 이건 우리가 SN의 생김새를 알잖아요. 그럼 AN을 바로 구하자는 거야. 천천히 해볼까요? 공차 얼마라고요? 여기가 2분의 D자리야. 2분의 D자리. 그럼 공차는 2일 수밖에 없고 A1은 항상 약속입니다. S1과 A1이 똑같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A에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공차 N, 이 N에다가 1 넣었더니 3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1까지. 근데 지금 약간 보니까 이제 AN을 구하긴 구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1, 4, 5를 좀 써보면 알겠지만 공차 2가 의미 없을 것 같아. 왜? A1이 얼마야? 3이잖아. 그 다음 A2를 물어봤냐? 하나 더 건너뛰었죠. 그럼 A3 당연히 얘들아 공차가 2번 진행이 됐으니까 공차가 얼마일 수밖에 없겠어. 4겠죠. 해봐도 알게요. 3 넣으면 얼마요? 7이요? 그 다음 거 얼마야? 또 이제 5 넣을 거니까. 지금 이런 수열이 어디까지 궁금한 거예요? 99까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99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러 가자 얘들아. 이거 구해줘.
99. 199? 예? 왜냐고요? 맞죠? 어차피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공차가 4로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궁금한 건 뭐야? 3부터 199까지 다 더해줘야 돼. 그럼 뭐 하겠어? 마지막 항을 쌤이 구했다는 건요, 마지막 항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2분의 첫째 항과 라스트 항에다 더해주고 이제 그 개수를 잘 구해주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홀수니까 50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됐죠? 이거 한 거 맞죠? 맞아.